자, 안녕하세요. 카스라이팅 송감독입니다. 좀 뜬금없는 걸 들고 왔는데요. 이제 DJI에서 나온 드론 DJI 플립입니다. 드론을 처음 썼던 게 2017년 매빅 1 처음 나왔을 때 구입을 했었고요. 2018년에 매빅 2 프로, 이 친구를 구입해가지고 잘 썼죠. 요즘에 이제 카스라이팅이나 뭐 바스라이팅 이런 자체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드론의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원래 네오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네오가 작게 나오고 휴대성도 진짜 좋아 보이고 네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질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미니 4 프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플립 모델이 거의 같은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망설임 없이 이걸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언박싱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빅 시리즈들이 그렇지만 이런 파우치를 하나 주죠. 이 파우치에 이제 담겨가지고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구성물이 이제 파우치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지퍼 뚜껑 부분에 어떤 설명서와 여기 추가 프롭들을 들어 있고요. 충전 케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요게 본체, 이게 컨트롤러. 저희가 플라이모 킷을 샀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이 정도입니다. 충전 스테이션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이 충전 스테이션이 예전에는 병렬 충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더라고요. 저는 전기 알못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 되게 어려운 기술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이 있고요. RC2 조종기, 이게 예전에 엄청 비쌌잖아요. 예전에 이것만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 플라이모 킷이 100만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조종 스틱이 빠진 채로 나와 있고요. 스틱은 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을 빼서 조립하는 건 그냥 돌려서 하면 되니까 쉽습니다. 자, 수신 안테나, 삼각대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나사 홀이 있네요. 이런 건 좋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홀 같은 경우에도 이 홀에 마운트 될 수 있게 나오는 액세서리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 누르면 부팅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팅 되는 동안 본체를 한번 까볼게요. 본체는 이렇게 접힌 상태의 크기가 기대했던 것보단 작네요. 짐벌락이 있고, 그 다음에 렌즈 커버가 있네요. 고무로 된. 이렇게 둘 다 제거해주면 삼축 짐벌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순서가 겉에 거 펴주고 뒤에 거 펴주면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약간 나방 같아서 좀 징그러운데. 매빅 2 프로 모델이 이만했었는데 생각보다 크기 자체는, 이 차지하는 면적 자체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는데요. 근데 얘가 당연히 훨씬 가볍고 얘는 묵직합니다. 옛날 거라서. 이 매빅 2 처음에 나왔을 때 얘가 하셀블라드 1인치 센서를 썼었잖아요. 얘는 뭐 시대를 감안해야겠지만 카메라가 꽤 큰 요만한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거기다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죠. 또 이렇게 보니까 얘는 좀 많이 크네요. 이거 지금 꺼낸 김에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친구 사실 쓰는데 별로 사실 이상은 없거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짐벌이 고장났어요. 컨디션에 따라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고민을 했죠. 수리를 좀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고쳐놓긴 해야지. 어쨌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요 설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어 있겠죠? 한국어. 다음 이용약관, 국간 대한민국, 와이파이 연결하고. DJI 계정은 워낙 저는 많이 안 쓰다 보니까 항상 할 때마다 헷갈려요. 뭐였지? 자, 로그인 됐습니다. 제일 어렵네. 네, 이런 개요들 나오고요. 뭐 이렇게 나오네. 근데 화면 상당히 선명하네요. 스피커도 잘 나오고. 건너뛰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일단 할게요. 이제 진짜 많이 달라졌다.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안 펼치면 전원이 자동으로 켜진다고 했는데 전원 자동으로 안 켜지던디? 이게 설마 배터리가 없는 건가? 배터리가 완전 방전돼서 제품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켜지네? 다른 배터리를 한번 끼워볼게요. 안 켜지는디? 설마 이대로 리뷰 종료? 후면 암을 하나라도 펴면 기체의 전원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기체의 전원을 수동으로 켜거나 끄려면 전원 버튼을 누른 후 다시 길게 누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도 안 켜지거든요? 한 칸 남아있네요? 본체에 물렸더니 얘도 충전이 되긴 합니다. 이제서야 여기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와요. 네,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칸, 두 칸까지 차거든요. 그럼 부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부팅이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리모컨에서는 기체 활성화 상태 확인 중, 뭐 기다려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뜹니다. 비행기 새 펌웨어도 설치하라고 뜨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충전을 조금 해야 되니까 펌웨어를 충전하는 동안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동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이 제품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접이식 드론이에요. FPV 드론처럼 이제 프랍 가드가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랍 가드 채로 좀 접히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원래 이제 DJI에서 보였던 드론들보다는 조금 독특하다라는 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DJI가 이런 소형 드론들을 요즘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게 보여요. 249g 이게 이제 법상이죠. 많은 나라들이 이제 250g 이상이면은 따로 드론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니까 그 법을 피해갈 수 있게 취미용 드론, 입문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249g 이하로 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그 1.3분의 1인치 센서 탑재하고 있어요. 환상 화각은 24mm, 그다음에 조리개 f1.7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짐벌이 네오는 1축 짐벌인데 요건 3축 짐벌 달고 나왔고요. 영상은 이제 4K 60p 촬영 가능하고, 슬로우 모션의 경우에는 초반엔 안 됐다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4K 100프레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세로 모드도 지원을 하는데 그 크랍 형식이에요. 2.7K 30프레임, 이 최대 해상도로 찍은 거를 양옆을 잘라서 세로 영상을 만드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컬러 모드는 디로그 M 지원하고요. HLG는 빠져 있습니다. H264 코덱을 지원하고 H265는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H264 MP4, 컨테이너는 MP4. 그다음에 비행 시간은 뭐 다른 드론들이랑 비슷하게 30분 내외예요. 근데 이제 뭐 미니 4 프로는 성능 좋은 배터리 하면 거의 50분 난다며, 그것까지는 뭐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좀 경량화 모델이니까, 좀 보급기니까. 자, 그럼 주요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장 프로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오처럼 손 이륙 같은 것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RC2 조종기가 들어있는 플라이모어 킷을 사긴 했지만, 이거 급할 때는 뭐 휴대폰 혹은 그냥 기체에서 음성 명령만으로도 좀 날릴 수 있긴 해요. 디테일하게 조정을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수신거리가 휴대폰 와이파이 신호로 하면은 거의 한 50m, 40m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많이 끊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급할 때는 기체랑 휴대폰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측면에 모드 버튼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간단한 컷들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어요. 설정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이용해가지고. 자, 앞에는 3D 적외선 감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이거 전방에만 달려 있고, 이제 또 비전 센서 같은 게 없더라고요. 이 적외선 감지 센서 때문에 조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밝기에 상관없이 전방 충돌 방지가 되기는 하는데, 장애물 우회하는 거 있잖아요. 회피해가지고 우회하는 거, 그거 기능은 없고 그냥 멈추더라고요. 장애물이 있으면은. 뒤에 센서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뒤로 날릴 때는 좀 충돌 경고에 취약하더라고요. 360도 뭐 충돌 방지 센싱 같은 거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센서가 요 전방, 그 다음에 여기 배대지, 여기에만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자, 액티브 트랙 4.0을 지원하는데, 이게 뭐 말이 4.0이지만 어쨌든 센서가 좀 없다 보니까 뒤에 센서가 없어서 좀 뒤로 가지도 않고요. 이게 또 보니까 사람만 인식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것들은 잘 따라가고, 자전거나 바이크나 이렇게 사람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잘 트래킹을 하는데, 자동차 뭐 아니면 뭐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트래킹을 잘 못한다라고 들었어요. 요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바이크 같은 거 촬영할 때 이게 우회 기능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좀 커브길을 촬영을 할 때 중간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그거를 인식하면 우회를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려서 트래킹이 풀리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트래킹을 잡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DJI 드론에선 다 있죠. 인텔리전트 촬영 모드, 플립에는 총 7개가 들어가 있고요. 팔로우, 드로니, 서클, 로켓, 헬릭스, 부메랑, 스팟라이트, 이렇게 7개를 지원합니다. 네, 음성 제어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음성 제어가 요즘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세나도 그렇고, 항상 느끼는 게 기능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어려워요. 왜냐? 외우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DJI 마이크 계열들 페어링을 해가지고 항공 영상 위에 이제 보이스 나레이션 녹음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는 케바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드론 영상에 나레이션을 입힐 기능이 그렇게 필요한가? 하긴 얘는 이제 셀피 모드가 있으니까 셀피 모드에서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리포터 형식으로.
자, 그리고 저희가 산 가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산 모델은 이제 플라이모어 키트예요. 플립 플라이모어 키트 954,000원이고요. 얘는 제일 저렴한 모델은 532,000원. 그거는 이제 RC2가 아니고 액정 없는 컨트롤 들어가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네오를 보고 있다가 화질 때문에 급 플립으로 바꾼 거긴 한데, 네오가 정말 저렴하잖아요. 가장 저렴한 모델이 30만 원이 안 돼 25만 원 정도 하잖아요. 플라이모어로 가도 435,900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생각했던 예산의 거의 2배 이상이긴 하죠, 이걸 산 게. 근데 뭐 미니 4 프로 프라이모어 킷으로 가면은 거의 130만 원이잖아요. 또 그거랑 비교하면은 거의 35만 원 차이가 나는 셈인 거죠. 근데 미니 4 프로 프라이모어 킷을 보다 보니까 또 그 윗급이 보이고 그 돈씨가 자동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DJI가 드론을 워낙 라인업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부작용이랄까? 어차피 뭐 미니 4 프로 사도 액세서리 같은 거 뭐 프랍 가드 하고 뭐 사고 하면은 사실 130만 원에서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얘는 뭐 요게 다 달려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딱 끝내자, 플라이모어 킷으로 사면은 딱 끝내자, 뭐 이런 면에서는 그냥 가성비로 잘 산 것 같아요. 자, 장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큰 장점이 계속 얘기했지만 가성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네오를 살지 미니 4 프로를 살지, 얘가 지금 딱 그 중간에 있는 애잖아요.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제 미니 4 프로가 기능이 이것저것 뭐 많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냥 괜찮은 퀄리티의 푸티지, 이 영상 촬영 파일, 사실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해외 리뷰를 봐도 그렇고 국내 리뷰를 봐도 그렇고 이제 미니 4 프로랑 사실 거의 같은 촬영 품질을 보여주면서 30만원, 35만원 이상 저렴한 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플립이 꽤 괜찮은 선택이죠. 뭐 틸트 각이라든지 코덱 지원이나 뭐 컬러 모드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 자체가 디로그 M까지 지원을 하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의 아웃풋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프랍가드 기본 장착이라고 봅니다. 이게 네오랑 마찬가지로 FPV 드론처럼 프랍가드가 내장형이라서 이제 웬만한 충격에도 쉽게 이제 망가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위아래로도 스포크형 가드가 있어서 이 프랍에 손을 뭐 웬만해서 다칠 염려도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얘가 적외선 센서가 전방에만 연결돼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잖아요. 이제 좌우나 이제 뒤를 커버를 못 해주는 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딪혀야 되니까. 근데 부딪히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벽 같은데 부딪히더라도 얘는 일반 그냥 개방형 프랍처럼 그 정도의 데미지를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접이식 구조죠.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부피가 그렇게 크게 안 줄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장점으로 봐야죠. 왜냐면은 다 접으면 요 정도 크기가 되니까 들고 다닐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을 때 패딩 주머니가 있으면 패딩 주머니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네오랑 비교해서 아쉬운 거지,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충분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좀 단점을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사실 장점에서 말한 요 접이식 구조예요. 이제 모든 기계들이 그렇지만 구동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메인터넌스가 힘들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뭔가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많을수록 장고장이 많잖아요. 이거는 좀 너무 큰 구조가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요 힌지 구조가 잘 만들어 주셨겠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다? 또 폈을 때의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네오랑 비교를 계속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폈을 때의 크기가 거의 지금 웬만한 중형기급의 사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좀 부피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솔직히 뭐 여기에 삼축 짐벌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성능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뭐 여기에 네오의 휴대성을 바라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 센서류가 좀 모자라다. 글쎄요, 이 35만원이라는 차이가 센서류에 몰빵된 건지 모르겠는데, 장애물 감지 센서가 이제 적외선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비전 센서나 뭐 라이더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끝나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빠져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것들 뭐 피해가지고 액티브 트래킹을 좀 안정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기능이 솔직히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센서류가 좀 많이 빠져 있다. 이제 세 번째, 네오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기선 되는데 여기선 안 되는 기능들이 또 꽤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FPV 모드랑 내장 메모리. 이게 생긴 게 프랍가드를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줬으면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FPV 모드가? 물론 이게 FPV 모드를 하기에는 좀 큰 건 사실이야.
실제로 딱 보니까 FPV처럼 날렵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매빅 2 프로랑 편 사이즈로 보면은 비슷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큰 것 같아 보여요. 이 바디만 조금 작을 뿐이지 사실 이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즈로 보면 당연히 FPS 모드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재밌잖아요. 네오를 사면 고글도 쓸 수 있고, 제가 아바타도 옛날에 한번 살까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 FPV 모드가 안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내장 메모리, 저는 이게 신제품이기도 하고 대중화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내장 메모리가 들어갔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오즈모 액션 5 쓰면서 거기에 한 48기가 정도 내장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거 정말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거는 네오에는 들어가 있는데 뭐 사실 미니 4 프로에서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납득을 해야죠. 어쨌든 근데 그 기능이 생각보다 유용한 기능인데 빠져 있어서 아쉽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처럼 이제 네오 화질은 너무 아쉽고 미니4 프로 정도급은 부담되시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약간 니치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두가 느끼겠지만 이제 현재 DJI에서 뽑아내는 드론들의 영상 퀄리티가 진짜 좋잖아요. 좀 상향 편준화 돼가지고 웬만한 중급기로도 요즘에는 이제 상업 영상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플립은 이제 그런 드론 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카니발라이징을 좀 하지 않으면서도 영상업자 아닌 일반 대중 시선에서 좀 구매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DJI의 고민의 결과물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제품입니다. 물론 경량 완화 혹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좀 저렴해 보이는 것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RC2 컨트롤러 요 자체만으로도 8-9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 모든 플라이모 패키지가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고 나름 준수한 퀄리티의 카메라와 카메라 센서를 넣어줬다는 것 자체로 조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스라이팅이나 바스라이팅 컨텐츠를 찍으면서 충분히 실사용을 해보고 얘가 액티브 트래킹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특히 이제 자동차나 바이크 같은 정도의 그 오브젝트들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실사용기를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성비로 잘 샀다고 그렇게 입을 털었는데 결국 플립 보내주고 미니4 프로로 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테스트 비행을 해보고 저희 좀 촬영 환경에 플립보다는 미니4 프로가 더 어울린다는 판단 하에 바꿨어요. 사실 이유가 다른 것보다 그냥 한 가지예요. 전 리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센서류가 많이 빠져서 바꾼 겁니다. 이게 저희가 영상 회사다 보니까 이런 소형 드론을 실내외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좀 날릴 일이 많거든요. 근데 실외는 괜찮아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찌저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내예요. 저희가 이제 수영 컨텐츠 같은 거 촬영하려고 수영장에서 한번 뛰어봤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띄우면은 이제 위성 신호가 없죠. 옆으로 엄청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버링이 잘 안 돼요. 저희가 세부 조정으로 좀 커버를 친다고 쳐요. 근데 수영장이잖아요. 뭐 벽도 있을 거고 깃발도 있고 선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추락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입수잖아요. 거기다 이제 또 추가로 몇 번 써보니까 그 액티브 트랙 4.0이 생각보다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걸어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찍으면서 따라오는 건 잘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드론 쪽으로 사람이 얼굴을 바라보고 사람이 걸어가면은 드론이 이제 뒤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리포터 형식,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자리에 멈춰 있고 요 틸팅 각도만 이렇게 조절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후방 센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니 4 프로에서 테스트하니까 요거 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플립이 자동차 트래킹을 잘 못하던데요? 계속 놓쳐요. 근데 이제 미니 4 프로에서 해보니까 자동차를 이렇게 드래그 하니까 그 밑에 아이의 아이콘이 자동차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 지금 피사체가 자동차임을 인식하고 잘 따라가더라고요. 특히 이제 좋았던 게 플립에서는 센서 때문에 그냥 멈췄잖아요. 어떤 장애물이 나면 그냥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우회가 되더라고요. 그 우회 가능한 기능이 생각보다 자동차라든지 어떤 사물을 액티브 트랙을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던데요. 이 센서류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플립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화질로만 놓고 보면 영상 퀄리티 면에서는 큰 불만이 없어요. 이제 실내 촬영 상황을 생각하면은 좀 어쩔 수 없이 미니로 넘어와야 했습니다. 심지어
접었을 때 크기가 그 미니 4 프로가 훨씬 작아요. 휴대성 부분에서도 사실 얘가 조금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우치 크기는 미니 4 프로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미니 4 프로로 바꿨는데요. 저희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플립이 충분히 훌륭한 드론이긴 해요. 4K 화질 면에서는 거의 미니 4 프로랑 차이가 없고 가볍게 가져다니시면서 그냥 일상 촬영하는 목적이시라면은 플립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미니보다 훨씬 더 캐주얼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미니 4 프로도 여러 가지 촬영 환경에서 응용을 해보면서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